우리 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동영상을 함께 만나게 되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세계사 파트를 잠깐 적어놓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 우리가 좀 한 몇 주 동안 집중을 했었더랬어요. 자, 이제 다시 세계사 파트로 돌아와서 이제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광대한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세계를 헬레니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4페이지를 보면서 내용을 보충해가면서 오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헬레니즘 세계와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제국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는 친구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누구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고 정복했던,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죠. 자, 마케도니아의 왕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넓은 제국이었는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여기가 마케도니아. 여기 지금 어디죠? 여기가 그리스 반도예요. 네, 그리스 반도고, 여기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여기 이집트, 여기가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이쪽이 쭉 여기가 중동. 이쪽이 중동이,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인도까지 이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에 있었던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 이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르는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사, 이쪽 바빌론, 여기가 바로 어디 문명의 그 중심지였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포함해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전부 아우르는, 그리고 여기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또 어떤 문명도 있었어요? 인도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을 제외한 인더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이집트 문명까지 모두 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제국에 전부 다 편입이 되게 되죠. 그럼 결국 세 문명권을 모두 아울렀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넓이, 깊이, 스펙트럼, 이것이 얼마나 다양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원조,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펠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빨간색, 자, 맨 처음 이쪽으로 쭉 와서 어디부터? 이집트부터 정복. 그 다음에 다시 쭉 따라와서 터키 쪽 지나와서 바빌로니아 정복.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인도 정복한 다음에 찍고 인도 북쪽 올라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쪽 완전히 아우르고 이 사람 마케도니아로 돌아오는 이런 대제국을 건설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나중에는 어떤 길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와 인도를 잇는 어떤 길? 무역을 하는 길. 이 무역을 하는 길을 뭐라 불러요? 교역로라고 부르죠. 이런 무역로가 되었을 것이다. 무역로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무역 상권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인도에서부터 지중해 이루는 교역로가 확보돼서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 자, 헬레니즘이 좀 낯선 단어죠. 헬레니즘 세계인데,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나라의 최초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단군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단군설화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단군이 세운 나라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의 나라는 한 위대한 영웅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영웅의 이름이 바로 헬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는 헬렌이 세운 나라.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헬렌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헬레네스라고 불렀고요. 지금도 이 헬라스라는 나라의 이름은 현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라는
이렇게 통용되는 나라 이름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부르는 엘라스라는 이름의 어원이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네 나라를 그리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라스 그리고 엘레네스라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헬렌, 즉 헬레니스에서 출발한 문명이 어디까지 퍼졌다? 아까도 봤지만 어디까지 퍼졌다? 여기까지 이 인도 지방까지 다 퍼졌다. 그래서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헬레니즘이 출발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자, 이 마케도니아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친숙한 지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뭐 성경을 깊이 있게, 특히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읽어본 사람들은 혹시나 마케도니아 어디서 들어봤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를 한자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려되 마게도니아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의 이 경로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는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지방을 통과해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원래 바울의 1차 계획은 뭐냐면 여기 드로아까지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 북쪽 지방, 이쪽 그 서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고 하는 방향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체시키신 거예요. 자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16장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우리가 이쪽으로 하려면 자꾸 방해가 될까라고 했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전도팀과 함께 논의한 결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바울이 이쪽 그리스 지방, 아테네죠. 그리스 지방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지도하고 한번 겹쳐서 볼까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 마케도니아죠? 이렇게 됐는데 아까 바울이 전도한 전도 여행지는 어디냐면 여기 바로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복음, 사실 복음 여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서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지역으로 다시 지중해를 타고 와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큰 대제국을 건설하고 여기 이렇게 교역로가 깎이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 작업이셨던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과 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놀랍도록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알렉산더의 큰 이 영토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봤지만 곳곳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이름난 큰 도시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방의 무엇을 계승하면 군주정을 계승해요. 군주정. 그러니까 그 동쪽, 아까도 다시 볼까요? 이쪽 동쪽, 이쪽에 있는 군주정, 왕의 정치제도, 왕이 다스리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등용을 했겠어요? 그렇죠. 관리로 등용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국의 멸망,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제국이 셋으로 쪼개져요. 너무 젊은 나이에 또 결혼도 못하고 죽으니까 나라가 셋으로 쪼개지는데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 지방의 시리아, 여기 이집트 이렇게 셋으로 쪼개져서
나눠서 나눠지다가 결국 나중엔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전락을 하게 되죠. 자, 밑에 좀 봅시다. 헬레니즘 문화 나오네.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으로 원정하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 여기 그리스 문화와 동방 이쪽의 문화가 결합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믿고 있었던 종교가 뭐다? 여기 누구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부처의 고향이죠. 이쪽은 불교를 중심으로 믿고 있었다. 자, 이쪽은요. 그리스 사람의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그리스 사람의 문화와 이쪽 불교 문화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문화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간다라 미술, 간다라 예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다라 미술의 독특한 스타일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간다라 미술 독특한 스타일. 이게 재밌네 그림인데 불상이라고 합니다. 불상. 자, 이 불상은 그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에서 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불상입니다. 어느 지방에서 출토된 거냐면 페르시아 지방에서 출토된 거고요. 지금은 일본 도쿄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상을 잘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불상이랑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를까요? 제일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이 어딜까? 제일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 바로 여기 헤어스타일. 자, 우리 보통 부처님 불상의 헤어스타일은 어떻죠? 꼬불꼬불꼬불한 고수머리, 파마머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길고 부드러운 장발이에요. 여기 이제 뒤에 꽁지머리 올렸고요. 여기 이제 똥머리 올렸잖아. 그렇죠? 여기 머리 묶어갖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자체가 동양의 불상하고 이쪽 불상하고 다르다. 헤어스타일 자체가. 이건 뭐냐? 이건 그럼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냐? 바로 그리스 쪽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간다라 양식의 대표적인 불상의 양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주의는 뭐냐면 나는 한 나라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세계 시민이다. 이게 원래 이제 코스모폴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코스모폴리테스라는 거는 코스모, 즉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세계라는 말이고, 폴리테스는 시민이거든요. 폴리스의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폴리스는 도시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뭘 붙였어? 코스모, 세계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작은 코스모에 국한된,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코스모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작은 폴리스 안에 갇혀있지 않은 시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세계 시민주의로서 흘러나오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의 발달인데, 자, 여기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헬레니즘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고대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처럼 헬레니즘의 문화에 대해서 조사라는 건데요. 첫 번째 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두 번째 미술, 세 번째 건축, 네 번째 연극. 그래서 여러분들 17명이 이 네 가지 주제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피디어, 그리고 한국 브레이크닝 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와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걸 가지고 모아보면 또 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